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도주의 기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주제는요. 오늘 관련해서 SL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송화이텍, 서현이와 거의 세 자리 상승을 이어졌는데 그 후속주로서 SL 50%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반도체주 핵심적으로 저는 이제 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데 72%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웰덱스 같은 경우도 3% 정도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타이틀에서는 오늘 IT 반도체, 그동안 중심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또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방송에서 또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중심은, 네, 보시면은, 미국 첨단 고구마 그 어떤 개편의 그 수혜로서, 대표적으로, 그동안, 첫 번째 2차전지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도체,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면서요. 러시아 거기 연결되면서 지금 자유 진영하고 지금 이제 일단 공산 진영하고 나눠져 있죠. 지금 현재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현재 결국은 향후에 있어서 보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딱 시장에서 배운 거죠. 뭐냐면 이때 원유라든지 가스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 다른 미국에서 가스라든지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앞으로 있어서는 이 반도체하고 여기 들은 2차전지 쪽은 실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예,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른 원자재 시장과 다르게 반도체는 한국하고 대만이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보게 되면 이제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2차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 좀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우려감도 있다고 하지만 네.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요. 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2차전지에서 차지하는 게 보면 그죠? 지금 네, 중국, 네, 한국, 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또 침략의 야욕을 좀 펼친다면 당연히 제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공급 못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문제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본토에다가 계속 배터리 공장을 증설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대만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현재 또 생산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있어서는 봤을 때는 섹터로 본다면 이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자동차 이 부분들 연결돼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쪽도 잘 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수출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흐름들이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3, 4월 달에도 40% 50% 정도의 어떤 수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중심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서현유화부터 송화이텍, 화신, SL,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주도 야진 산업이라든지 상당히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지금 6조 4천억 정도 나오고 있죠. 네, 자동차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6월 달에도 보면 125% 좋아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 중심에 보면 선진국 쪽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포커스는 선진국 미국하고 유럽하고 연결해서
자동차 산업까지 연결해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는 네,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 인도 시장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세계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익성이 좋은 선진국 쪽으로 물량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아까 공급망의 정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자동차 쪽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네, 반도체 어라운드하고 여기에 배터리 산업도 주도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까지 대기업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로 본다면 상당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번에 현대기아차 네, 도요타보다 대당 이익률이 더 앞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위죠. 3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사 중국에서 폭스바겐하고요. 폭스바겐하고 도요타가 예, 좀 중심에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반대로 현대기아차는 신흥국에서는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약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인도에 있는 GM 공장도 인수했죠. 거기다가 지금 기아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새롭게 뜨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서 또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잘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체적으로 첨단만 공급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수혜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을 보면 지수의 성장에서 보면 상당히 전기차부터 배터리 산업까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까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지금 살아난 분위기입니다. 이어진다면 충분히 지수가 상당히 앞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 있죠. 네, 그래서 뭐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2000 시대를 이어갔던 구간에서 3000이라는 시대를 한번 코로나 때문에 좀 경험했었죠. 그래서 지금보다 좋아질 확률이 더 크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도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부채 한도는 단기적인 변동성이죠. 그거는 좋은 매수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에 보니까 너무 좋다. 네. 반도체 살아나고 전기차, 배터리 좋고 자동차 잘 팔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쪽이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쪽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램 쪽은 이제 DDR5로 넘어갈 시점이 보이고 있고요. 낸드 쪽은 SD 쪽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이제 중요한 뉴스들 하나 체크해 볼까요? 지금 감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산을 지금 SK하이닉스도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재고가 줄기 시작했다는 소식들 최근 1분기,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재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해 드린 대로 4월 말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는가. 현물가, 최전방에 있는 게 현물가 가격인데요. 현물가의 그 가격 추이를 보니까요. 현물 가격에서 보니까 DDR5의 가격이 25%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DDR4도 16기가는 6%, 8기가는 이제 11% 정도가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저번에 보면서 그래서 반도체 쪽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집으로 한번 알려드렸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 SK하이닉스 흐름에서 보니까 이번에요. 그동안 물량들이 줄었는데 2분기에 SK하이닉스에서 물량 봤던 D램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DDR5입니다. DDR5. DDR5 주식 투자를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D램 쪽이요. D램 쪽의 시장을 보면 우리가 시리즈로 가죠. DDR 이렇게 보면 DDR 이게 D램 쪽이요. D램은 주로
DDR3 그동안 4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술이 변하고 있는 게 5입니다. 네, 이게 D램 쪽이고요. 그리고 낸드 쪽은 주로 많이 쓰는 게 SD 저장 장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번 그거를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네, 네, 보여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네, 잠깐만요. 네. 네, 한번 정리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여기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PC 쪽은요, 그, 반도체에서, 보면은, 네, 두뇌 역할하는 게 CPU 쪽이 인텔이 만들고요. 주로 이 AMD하고 만듭니다. 예,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AMD 그래픽 쪽은 또 연결이 GPU하고 연결된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고요. 메모리가 바로 데이터를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수레 역할을 해주는 게 옮겨서 짐을 싣고 해주는 게 D램 쪽이죠. 이게 DDR5 이게 아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이 낸드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서 최근에 받고 있는 게 이제 SD 쪽 낸드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래서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낸드 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만들죠. 네, 낸드 쪽은 예,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 쪽까지 다 이 5개 기업들이 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주도해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DDR5로 확대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DDR5를 만들었지만 실적으로 이 CPU를 지원해주는 인텔이 제품이 늦게 출시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살려고 했던 이제 서버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문을 늦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새로운 CPU를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DDR5 물량으로 또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DDR3에 4로 넘어갔던 시점이 있었겠죠. 과거에 보면 2016년도부터 7년도 구간이 가장 그때 시기적으로 물량이 확대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가를 한번 삼성전자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실적으로 DDR3에서 4로 넘어갔던 시점, 네, 그때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2016년도부터 7년도 구간입니다. 이때 대세 상승을 이어졌죠. 그래서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거죠. 네, DDR4에서 5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파동을 타면서 한번 이제 레벨업 한다고 했죠.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도기 구간을 거치다가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이 확대된 시점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이때가 바로 아까 DDR3에서 4로 넘어간 시점. 지금이 이제 DDR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 중심에서 DDR4에서 5로 넘어간 시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량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공장은 이전엔 DDR4를 생산하는 공장 라인이 컸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하는 쪽이라든지 전환 투자는 DDR5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라면 지금 상당히 이때 우리가 배우면 레벨업 했던 시점하고 딱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DR3에서 4로.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이 3분기부터 이제 감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급 부족이 이루어질 걸 봅니다. 네, DDR, 네, 5 물량들이 이제부터 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감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산하냐면 DDR4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DDR5로 전환한 겁니다. 예, 가동이 중단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DDR4 물량이 축소되면서 감산 효과도 이루어지고 전환 투자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 장치 이쪽으로 같이 출하가 늘어나면 같이 동반 증가하겠죠. 네, 거기에 앞으로 신규 투자는 DDR5로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량이 제한적이겠죠. 새로운 기술의 제품을 공급하는 거니까 이 점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 서버 쪽이라든지 보면 왜 이게 수요가 바닥이 있냐?
네, 결국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좀 기다린다는 거죠. 왜요? DDR 새로운 CPU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CPU 이게 앞으로 이제 서버 쪽은 뭐냐면 24시간 가동되잖아요.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PC라든지 접속하잖아요. 그럼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 서버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24시간 가동되면 제일 많이 그 비용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제품들은 뭐냐면 CPU도 그렇고 이 D램 이런 반도체 같은 게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량이 이제 전력 그 어떻게 효율성이 상당히 이 30분 정도 가깝게 좀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고요. 성능도 네, 거기에 따라서 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서버 회사들이 네,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전기료입니다. 네, 거기에 열 효율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대기 수요가 기다린 거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CPU가 연결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D램, DDR5의 수요도 같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또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그 보면 이제 내년에 이익 증가율로 보니까 반도체 쪽이 가장 큽니다. 그런 이유는 올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죠. 실적이 3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 좀 좋아지면서 내년에 이익률에 가장 증가하는 섹터가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 화학 쪽, 이런 흐름이니까 반도체 쪽이 이렇게 더 어라운드 관점이 있으면 가장 상당히 이렇게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기업들 상당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근데 이 미국도 반도체가 가장 이익률의 증가폭이 32% 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이 레저라든지 레저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미디어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 순서대로 유통, 보험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더 어라운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고 배터리 산업도 계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더 어라운드 관점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좋다는 겁니다. 흐름상.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결국은 이거죠. 네, DDR4하고 5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관련해서 많이 살아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가 바뀌죠. DDR5는 이런 구조입니다. 좀 다르죠. 단순화되어 있어요. 칩, 네,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예, 전공정까지가 바로 삼성전자가 에이플 가지고 이 반도체를 여이플을 통해 가지고 칩을 여기다 회로도를 그리게 되죠. 네, 그립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네, 여기 이게 작은 하나하나가 칩이죠. 다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하나씩 가져다가요. 이 작은 가져다가 이렇게 패키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공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전공정이고 여기까지 만드는 게 후공정입니다. 제품, 이게 고객사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만드는 게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한번 다시 돌아서 보면, 이제, D램 쪽에 들어간 DDR5 쪽으로는, 이렇게 좀 생성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칩을 가져다 이렇게 하나씩 패키징 하는 거죠. DDR4는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근데 DDR5는 좀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보시면은, 네, 아까 보통 이제 DDR4는 메인보드에서 모든 전력을 관리해주지만 DDR5에서부터는 우리가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전력 효율, 열 효율도 중요하거든요. 예, 뜨거워지면 그만큼 성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열 효율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내 이런 전력 반도체도 탑재하고요. 이런 다양한 수동 부품들, 온도 센서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구조가 바뀌면서 두 가지가 있죠. 수동 부품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기판 관련주들의
단가도 높아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서 이런 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면 보시면 DDR5 쪽이 형성되면서 대표적으로 기판 관련주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아비코전자 알려드렸죠. 아비코전자도 알려드렸는데 네, 제가 뭐 이런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뭐 국고처에서도 알려드리는 아비코전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아비코전자, 네, 삼성전자도 이제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한번 삼성전자도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에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파동을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들이 1억 4천만 주 이상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DDR5, 아비코전자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 반등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5% 정도 아래쪽에서 계속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DDR 네, 5 수동부 쪽으로 연결돼서 TLB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기판 관련주죠. 네, 기판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틀간에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관련해 보면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아비코전자 이 DDR5 관련 기판에서 가장 네,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큰 거죠. 자체 내 사업에서 TLB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보시면 대덕전자, 네, 심텍, 해성 DS,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나중에 실적으로 이제 예, 수혜가 크게 커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은 종목들을 수급적으로 이제 작은 종목 TLB하고 아비코전자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덕전자도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은 비메모리 쪽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주들 또 관심 있게 또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은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도 두 개는 상당히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나머지 이 관련된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심텍에 대한 부분 바닥권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패키징 쪽도 많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후공 그 장비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국은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구조가 네, 이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DDR5 쪽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칩을 가져다가 단순하게 옷도 입혀주면서 패키징 하는데 네, 앞으로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조가 바뀝니다. 네, 약간 말씀드렸죠. A4성으로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이는 반도체에서는 이제 이 칩을 가져다가 고객이 원하는 패키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칩을 여러 개 한 성능을 우리가 AI 반도체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되죠. 빠른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자율주행도 빠른 판단을 해야 될까? 엄청난 속도로 계산해 가지고 결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실적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네,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 32비트가 기존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이 DDR5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HBM 지금 AI 반도체가 HBM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됐죠. 칩을 여러 개 그냥 쭉 연결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24비트 수준으로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리 속도도 보면은 초당 28기가라고 되면 초당 100기가. 예. 그래서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패키징이 중요한데 HBM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HBM.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다 이걸로 이제 AR은 이걸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AMD 같은 경우도 나온 자료 보면 데이터 센터는 이 HBM으로 해야 된다. PC라든지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까지 필요 없겠죠. PC에서 사용하는 저거 DDR 이런 6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런 5라든지 이런 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HBM이 주력으로 간다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량도 아까 여러 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량도 많아질 거예요. AI도 그렇지만 전장 쪽으로도. 그래서 이 구조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이걸 만들려면 뭐 패키징 할 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패키징 할 때 보면요.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제 기본적인 패키징은
이걸 잘라다가 하나씩 잘라가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칩을 가져다가 기판에다가 연결하는 건데요. 아까는 이제 HBM은 층층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죠. 고객이 원하는 니드에 맞춰서 이런 기판에다가 패키징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구멍을 뚫고요. 네,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또 연결하고 네, A4를 또 자르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이런 많은 반죽에 쓰이면 이 A4를 다 그냥 자르지 않잖아요. 네, 레이저 장비로 좀 잘라야 됩니다. 네, 잘라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오텍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소개해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한번 네, 소개를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 거기 관련된 게 쭉 올라왔어요. 네, 보시면 이제 네,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두 번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50% 이렇게 9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여기에 들어가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런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주목받는 겁니다. 이렇게 패키징 하는데 쓰이는 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적으로 이게 패키징 했을 때요. 네, 삼성이 이 물량을 다 못 만들죠. 하나씩 잘라가지고 하니까. 자체 내에서 만들지만, 예주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예, 패키징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패키징 회사로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예, 이렇게 패키징 하는 거죠. 가져다가. 예, 이렇게 하나 잘라가 주면, A4를 가져다가 이렇게 패키징을 합니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후공정으로 연결해서 패키징하는 회사가 네, 하나 마이크론이거든요. 하나 마이크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네, 저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저희도 투자하면서 72% 정도까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징하는 회사가 하나 마이크론, SFA 반도체, SA 반도체가 여기에 또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죠? 제 이쪽에 대해서, 네, 수익도 많이, 좀 내드렸었고, 또 이쪽에 또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전공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하단에서 알려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미리 좋은 기업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알려드립니다. 네, 올라가기 전에, 네, 이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 네, 급등주를 또 이렇게 소개받고 하면 늦잖아요, 이미. 근데 바닥에서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사 들어간다면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대간다 이렇게 반도체 2천지에서 세 자리 수익도 거둘 수 있지만 여기 반도체 IT 반도체에서도 세 자리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항상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사이클 산업은 대표적인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70% 정도 수익을 좀 거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추세 흐름들이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쭉 말씀드리고요.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공정, 삼성전자의 그 서버 쪽에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서버 쪽. SF 반도체도 패키징하는 그런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저도 이제 아까 제목에 있지만 이제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모품, LDX도 마찬가지 소모품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앞으로는 이제 미세화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나 생산하는데 그만큼 앞으로는 이제 공정 들어간 장비 쪽하고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소재 쪽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공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세화되다 보니까 더 많은 작업들이 네, 공정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재라든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반도체 쪽에 보면 네, 그 제조사들이 투자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네. 그죠. 미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노광공정, 포토공정 쪽으로 보면 우리가 네, 공정이
8대 공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해 보면 8대 공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을 투자해 보면 우리가 웨이퍼를 제작하는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포토 공정이 주로 핵심적이죠, 처음에. 왜냐 헤로도를 그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반도체는. 반도체가 뭐냐면, 우리가 설계하는 헤로도를 실적으로 그려 넣어서 이거를 제대로 작동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헤로도를 그리는 공정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실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식각 공정. 헤로도 포토 기술 통해서 헤로를 그려 넣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부분을 네, 제거해 주는 게 식각 공정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증착, 이온 주입 관련 공정이 있고 금속 배선 공정이 있고 이런 패키지 공정, 아까 후공정 마지막 공정입니다. 8대 공정이라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이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런 게 아파트하고 짓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 포토 공정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헤로도를 마스크로 만듭니다. 헤로도를 마스크로 설계된 헤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통과하는 쪽만 여기 헤로도를 그려 놓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헤로도가 층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수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 낸드 쪽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128단 하는데 지금 뭐 200단 이상 넘어가죠. 복잡해지고 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단이면 층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 소재하고 공정이 많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올리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가 10층이었다면 요즘 뭐 주상복합까지 50층, 60층 올라가는 것처럼 반도체 성능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만큼 장비 쪽, 그만큼 소재도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강가 관련돼서 포토레지스트,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가 여기에 또 연결돼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소재 쪽으로 그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그래서 그 비수기고 연결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더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네 왜요?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실적을 보니까 더 좋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원래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 반도체 실적이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꾸준하게 보면 수익 매출이 3,050억 이렇게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512억 나왔어요. 원래는 상당히 이 절반 수준으로 나올 걸 본 거죠. 이익도. 근데 이렇게 나왔던 거는 이렇게 공정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호황기가 오면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관련해서 한번 예로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지 세미캠도 이런 소재 쪽 흐름에서 이제 제조사보다 더 이제 앞으로는 물량이 있어서 더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도체 캡바하고 연동해서 보면 소재 업체 실적도 좋아지는데 공정수도 많아지고 소재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수혜는 소부장들이 더 확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고처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기업들 소개해드렸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방막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쪽입니다. 장비 쪽이고요. 그래서 헤로도 그러니까 미세화되면서 이제 헤로도를 그리면서요 막을 좀 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얇게 만들어주는 장비 쪽으로 연결된 게 유진테크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화학을 이용해서 이용했던 CVD 쪽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앞으로는 미세화되면서 상당히 ALD 장비 쪽으로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 기술력 때문에 이제 예전에 하이닉스 중심에서 공급이 이어졌는데 최근 삼성전자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뭐 유진테크 장비도 공급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장비 회사들도 수혜가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전에
예, 자동차도 알려드리고 많은 기업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네, 제2의 이런 후속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연결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게 한 주간에 또 연결해서 테마로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요. 학회가 있죠. 예, 종양학회, 임상 종양학회가 6월 1일부터 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예, 이번에 이제 그래도 그 학회 관련해서 네오캠 바이오도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네오캠 바이오 이제 학회 발표 이전에 하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가기 전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ABL 바이오도 이전에 한번 암학회 때 한번 올라왔었죠. 그리고 좀 학회 끝나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아마 학회 시작이 전에 주목받는다면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테오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네, 바이오 쪽의 모멘텀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긍정적인 이론 좀 이어졌으니까 그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 뭐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에서 말씀드렸고 바이오는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 말씀드리고요. 저는 네, 일단 오늘 프로모션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프로모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특별하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44만 원에 2개월을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신세계 상품권도요. 네, 3만 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26일 날 발송을 해 드리니까 문자로 네,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1668-4392입니다. 좀 참고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주식창 네, 한국경제TV 주식창 모바일 앱에서 드리는 이제 서비스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많은 기업들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2차전지, 자동차 같은 자동차들, 성화이텍, 네, 110% 지금 이게 업데이트 안 했지만 서현유화도 150% 정도. 그리고 이번에 뭐 LDX 30%, 하나마이크론 71%, 네, 그래서 SL도 52%뭐 좋은 이제 수익의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30% 이상의 그 수익 구간에 나온 종목들만 정리해서 보면 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코스모학, 네, 나노신소재, 에코임드림, 대주전자재료, 상신EP, 대구망대, 포스코 케미카, TS, SI부터 해서 하나기술, 노버중은 노버주, 노버티즈, SPG, 대표 기업들, 네, 그것도 자동차, SL, 화신, 송화이텍, 서현유화, IT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TLB, 하나마이크론, 아비코전자, 이런 부분들 쭉 나왔거든요. 한번 좋은 이제 그동안 뭐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은 네, 흐름도 다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과 연계해서 그래도 트렌드하게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원 플러스 원 44만 원입니다. 정말 쌉니다. 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영상을 공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대박 부자 되시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니까 참고하시고 송재호 파트너와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종목들 엄선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